안녕하십니까. 영화 뒤풀이의 고담입니다. 정크입니다. 오키도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화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막 2시 40분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3시. 3시에요? 네, 벌써 3시 지금 막 됐어요? 3시를 찍었습니다. 네, 12시가 되자마자 네. 옥자를 보고 바로 편집 없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포일러 당연히 있고요. 네. 옥자를 보고 왔으니까요. 네. 스포일러 다 밝힐 거니까 보신 분들이 아마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또 뒤풀이처럼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도 깠나요? 목이 말라서요. 목이 네. 말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전. 네, 저도 지금 졸려가지고 뭘 하나 마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꺼내줄까요? 아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옥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봤어요? 아유 목이 메이네. 네, 그럼 정크 말고 옥도부터 얘기하죠. 네. 그냥 단 한 줄 평만 해보자면 봉준호 감독님의 기존 작품들 같지 않은 작품? 이런 느낌? 그래요? 음. 왜 그런 느낌이 나죠? 다른 작품들에서 딱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막 찝찝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 막 되게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번 작품은 그래도 표면적으로 그냥 쭉 네. 스토리만 읽어도 이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라는 걸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스타일 같지는 않았어요. 여백의 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다. 깔끔하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존의 영화들과 좀 달라 보인다. 정크. 저는 이제 되게 이름 있는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되게 잊어버렸어요. 진짜 오랜만에 되게 딴 데 새지 않고 몰입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때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동안 좀 우리나라 영화에서 보여주던 그 특유의 조명이나 때깔? 이런 거는 많이 탈피한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 느낌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안서연 씨와 네. 디지털 생명체인 옥자가 나머지 배우들의 존재감을 많이 희석시킬 정도로 되게 크게 보였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준호라는 이름에 먹칠한 영화는 아니다. 기대치는 어느 정도 한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아까 옥독이 말한 것처럼 네. 스토리 구조가 일단 단순하고 되게 직관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촬영 로케이션이나 CG나 제작 과정에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는 뭐 간단한 예로 군중을 모아서 어떻게 찍었을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차에는 어떻게 매달려서 찍었을까? 그리고 영화를 볼 때 너무 제작자 마인드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그 병이에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복잡하면 그런 생각도 못 하게 되는데 스토리가 단순하다 보니까는 자꾸 딴 데로 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돼지하고 슈퍼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거는 뭐 인형을 댄 건가? 아니면 이렇게 호흡을 어떻게 맞췄지? 뭐 이런 것들 뭐 또 쌍둥이 자매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담배불 붙일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두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르게 찍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섞었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사를 보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넌 줄 알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쌍둥이인 줄 몰랐어. 똑같이 생긴 줄. 거의 쌍둥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배우요. 같은 배우인데 아니 같은 배우인데 약간 말하는 뉘앙스가 나중에서야 설정 자체가 쌍둥이라는 느낌이었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봤어요. 전혀. 앞에서 사실 얘기들이 나왔어요 대사에서. 대사에 나와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 긴장감이 저는 봉준호의 전작보다 좀 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적에 대한 개념이 딱 박혀있는 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러티브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이런 적과 뭐 아군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결과가 그렇게 나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장감이 좀 덜해가지고 아 전작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해석의 여지를 좀 드리고자 이 옥자하고 미자하고 대화씬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대화씬이 있는데 야 너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아니지 뒤 끝에 있는 옥자가 얘기를 해요. 정자야. 정자가 아니라 고자 씨. 정자 정자 고자 박자냐? 예. 옥자. 좀 박자도 좀 그렇다. 박자 타는 거예요? 정자 고자 박자는 좀 이상하다. 근데 옥자하고 미자하고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은 저는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성이 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해석의 여지를 얘기해 준 다음에 진실을 얘기해줘도 되는 거죠. 예, 그래도 그럼 너 나중에 해라. 옥덕부터 해요. 뭔가 안 한 거. 안 한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개들도 이제 그 강아지들만의 언어 소통 수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을 썼다고 이해를 했어요. 굳이 그걸 대화로 표현하고 막 옥자가 진짜 막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제 같이 자랐고 같이 이제 교감을 하는 사이니까 그렇겠죠. 둘만의 언어를 구사를 한 거죠. 그 대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옥자하고 제외한 후에 한마디 이제 미자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베스트 슈퍼 돼지 콘테스트 대장에서 폭주한 옥자가 미자의 손을 물면서 이제 미자가 옥자에게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 씬이 있기 전에 옥자가 미자에게 하는 이 세 번의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뉘앙스로 한번 보면 제가 예상하기에 셋인 다 고마워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근데 고마워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의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의미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옥자가 떨어졌을 때 제외했을 때 뭐라고 해? 고마워죠. 그러니까, 구해줘서 고마워. 구해줘서 고마워. 구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슈퍼돼지 콘테스트장에서는 그 다시 만난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 다시 만난 사실에 대해서 제외한 고마워. 사실에 대해서 고맙다. 물어줘서 고마워 이런 건 아니고 아리가또. 팔빼이 새끼야 이런 건 아니겠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사에는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아씨 여기서까지 순해 보이죠. 네 그러네요. 이게 옥독의 성향이니까 저는 일단은 구해줄게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해줄게. 왜냐면은 옥자가 처음에 미자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줬으니까 내가 고마운데 다음엔 내가 구해줄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그 콘테스트장에서는 거봐 내가 구해준다고 했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겠어요? 이제 구해줘서 아리가또. 구해줘서 아리가또.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구해줄게.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서로 되게 약속과 약속을 하는. 약속해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을 말하기 전에 저도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랑 자식 관계의 느낌으로 이제 안서연 씨가 봤다고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저는 그거에서 조금 많이 힌트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옥자한테는 미자가 엄마고 미자한테는 옥자가 이제 자식 같은 존재라서 그 두 번에 앞서서 이제 미자가 옥자한테 했던 말은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고 뭐 어쨌든 흥분된 상황에서 얘를 진정시키거나 좀 힘을 돋궈줄 수 있는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용기를 주는 그런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옥자가 미자한테 했던 얘기는 좀 이게 그 어느 정도 성장한 그 아이가 엄마나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효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되었다. 그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봉준호 감독은 거기서 디렉팅을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일단 봉준호 감독은 안서현 배우에게 그냥 귓속말만 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네, 였고 그 안서현 배우는 아이돌 배우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떤 말을 했는데 음성을 잘랐을 거라고. 그 이유가 그렇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고 이제 그게 나가면 당연히 안 되니까 자른 거고. 뒤에 대고 막 대충 으르렁 그래.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내거 하자. 부를 수도 있죠. 그런 네. 거. 결과를 알고 나니까 네, 감동은 좀 그냥 생각을 말자. 뭐 요런 생각이 또 드네요. 고자에서 말자로. 나는 그냥 안 들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님. 오키도키님? 자꾸 옥자라고 하면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인상 깊었던 게 아니라 인상 깊었던. 인성 보소. 장면은 후반부에 낸시 미란도와 이제 거래를 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진짜 영화 자체를 관통하는 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고 어쨌든 윤리를 내기 때문에 이거 예외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외를 두면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는 스탠스를 많이 취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기업의 자신의 기업의 상대를 맞춰서 그 상대에 맞춰서 거래를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 가치에 맞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거래에 응한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그다음에 지금 동물을 좋아하는 이제 동물 애호가를 대표하는 그 안서현 씨를 그애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로가 딱 돈으로 해결된 거잖아요. 목이 나지 말고. 목이 나지 말라서. 릴렉스 하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기가 있네 진짜. 돈인가요? 그쵸.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초반에 나온 그 동생이었던 루시 미란도가 그 폐공장에서 처음에 인터뷰하던 장면이랑 좀 대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내야지. 근데 그 여기서는 노동자의 피해로 얼룩진 그 과거에 대해서 청산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뒤에서는 그 언니는 그 기업 대상 그 착취 대상을 이제 동물로 바꿔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피, 그다음에 동물의 피, 기업이 착취 대상이 뒤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서 이제 잠시만 이거 표현하기 힘드네요. 덜 이슈가 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덜 갈 만한 착취 대상을 바꾸는 그 기업의 그 이익 만능주의 그런 걸 약간 조금 비꼬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좀 설명하기 힘드네요. 약간의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게임 체인저 같은 느낌인가요? 게임 체인저? 그 뭐죠? 게임의 그 판도를 뒤집는 그런 행위. 어려운 말 쓰지 마. 쉬운 말인데. 저는 옥톡 다 끝난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냥 착취 대상이 뒤바뀐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코드를 담았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구다리가 거의 비슷한 저도 장면을 보아서 그래서 생각은 약간 다르게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옥자를 구해주는 씬 전부터 그러니까 그 옥자를 옥자와 다른 그 슈퍼돼지들을 도살하는 장면부터 해서 그 장면까지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슈퍼돼지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뭐 그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단체들이 그 기업은 기업대로의 그런 걸 내세웠고 뭐 환경 보호 단체는 보호 단체의 그런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뭐 이상 뭐 이런 거 힘의 무력 어느 것도 옥자를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옥자를 구하는 게 결국은 김돼지. 돈, 자본. 자본으로 시작돼서 만들어진 옥자가 자본에 의해서 구해진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돼지를 이제 도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총을 쏴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육류로 가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낸시 미란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먹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있었지만 결국에 내일 모레 저는 삼겹살을 먹을 거고
언제 그랬다든지 전 제육볶음을 먹고 있을 거고. 그렇죠. 참 이런 거를 고기 도시락 아니면 안 먹잖아요. 고기가 이제 끼리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네. 약간 내가 그 순간에 그래도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그래도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 마음 속에는 아 이게 되게 악어의 눈물이구나. 내가 결국에는 또 고기를 처먹을 거면서 이 순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게 스스로가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걸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순간에 복잡해지는 감정들이 많아서 저는 그 장면들이 조금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영화 딴 얘기지만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기 먹으면은 결국에는 또 고기가 또 희생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고마움이래요. 미안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면서 희생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에서 죽이고 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그거 되게 웃긴 건데 그 기도하면서 뭐 감사했다 오늘 하루 잘 먹을게 대신에 그 이상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만화 중에 그 토리코란 만화도 있어요. 거기서도 네. 이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생명체를 죽인 다음에 괴물 죽이는 거? 아니 다 먹어요. 거기선 거의 다 먹습니다. 먹고 그냥 모든 그 식자들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뭐 고단 말도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안함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돼지나 동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키우지 않은 동물들을 이렇게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당장 내가 키웠던 애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지. 달라지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나랑 관계성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기는 약간의 인간의 이중성 그런 걸 느낀 거죠 저는. 그럼 둘 다 그거 똑같은 부분을 보고 온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할 줄 알고 나는 어. 두 개를 구했던 건데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옥자를 구하고 난 뒤 이제 따라오는 두 마리의 돼지들이 있죠. 두 마리? 네, 두 마리의 돼지들이 따라오는데 거기 아. 새끼가 한 마리 또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 그 철장을 그 아버지로 보이는 돼지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입으로 열죠. 네. 확 내다 던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서 일단은 다른 것들은 좀 극단적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되게 극단적이었고 되게 심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심파가 저한테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슬프고 네. 이게 돼지도 생명체거든요. 한 생명체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생명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너무 좀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다른 친구가 얘기했는데 욕자 보기 전에 얼마 딱 시간이 되지 않아서 네. 그 채팅방에 어떤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옥차는 1+1이다. 그 얘기가 되게 그것도 감동을 똑같이 저도 느꼈는데 네. 갑자기 그 얘기 멘트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 좀 덜하지. 그러면서 한번 순간적으로 딱 깨는 거야 거기서. 나는 이제 거기서 좀 감동이 살짝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그 입에다 넣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한 명의 사람과 세 마리의 돼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입에다가 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막 포효를 딱 하죠. 그 장면에서 되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ALF였나요? 네. 네. ALF. 네, ARF인가요? ALF. ALF. 네. 이 스티브 예언이 이 미자가 대답한 것에 대한 것을 거짓말로 대답을 하잖아요. 네. 통역을 뻥치죠. 된대. 그러니까 다들 우와 이거 하잖아요. 와우 나 이거 너무 웃겼어.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 정크가 말했던 그 힌트하고 저의 힌트하고 갑자기 이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자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에서 거짓말하는 거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비리로 나타나고 그게 나중에는 합리화로 된단 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를 또 거치는 거고 그쵸.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스티븐 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영화의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돼지 고기를 먹고 우린 또 먹을 거잖아. 먹을 거고 우리는 또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고 모이게 되면은
결국 당신들도 그런 사람이 된다.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부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저는 그 쿠키 영상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들도 그 항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그냥 그 상황을 되게 즐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향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약간의 뭐 테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쪽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걔네들은 중독이 된 뭐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서 네, 그런 게 좀 아이러니했죠. 자, 그러면 옥자의 명장면까지 뽑아봤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게 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는 저는 아까 앞에 좀 비판을 했지만 또 좀 비판할 부분이 좀 있나요? 이건 저는 이거 원래 감상평에서 얘기하려고 아, 그래요? 했던 부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고서 봉준호 감독이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FTA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저는 보면서 이게 미국 수입 소고기 얘기랑 되게 비슷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수입산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반대하던 이유가 대부분 뭐 이렇게 유전자적인 문제, 광우병. 네, 광우병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결국에는 수입이 되잖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사 먹는 소고기의 대부분이 미국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주산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거의 없어요. 다 미국산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됐는데 이 맛과 이런 사람들의 고민, 유통에 대한 게 다 담겨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는 가격 그리고 판매자가 남길 수 있는 마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이 돼가는 상황 이거를 이제 막은 게 옥자의 결과인 거고 근데 옥자도 보면 결국 막지 못한 거죠. 네, 그런 못했죠. 그 상황을 이제 그 슈퍼돼지에 빗대서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거죠. 그냥 사이드 스토리로. 근데 이건 비판이 아닌데요? 비판이 아닌가요? 영화의 비판, 영화의 그러니까 비판. 영화에 대한 비판,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영화의 비판.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비판. 그 뭐 게임치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거고 영화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몰입해서 봐서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잊고 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주목할 만한 캐릭터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것도 평이했다. 예, 예. 그 조니는 좀 특이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봉준호 감독이 디렉팅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게 한국에서 찍었으면 누가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노홍철 씨가 딱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네. 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그냥 일반인처럼 연기를 했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저는 캐릭터성과 캐스팅에서 의문을 가졌던 캐릭터가 릴리 콜린스예요. 아 맞죠. 릴리 콜린스라는 배우인데 나와서 하는 역할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네, 거의 없었죠. 예, 예.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백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고 폴 디노였나? 헷갈린다. 어쨌든 그 친구도 뭐 주연이지만 주역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확 띄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스티브 연이나 아까 말했던 제이크 질레탄이 더 눈에 띄면 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많은데 비해서 묻힌 캐릭터 좀 많은 것 같아요. 설국열차 때보다 더 심했던 느낌이 있어요. 윤재무 씨도 뭐 갑자기 아예 뭐 초반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똥 맞은 것 때문에 이벽제 사랑하라고 하고.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하셨고. 뭐 저도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제가 보면서 딱 인상에 바뀌었던 캐릭터는 그 운전기사 사이코 같은 약간 똘끼 넘치는 운전기사 똘끼가 넘쳤어요. 네. 운전기사가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 운전기사 분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 조니 윌콕스 네. 윌콕스 그러니까 제이크 배우 얘기를 할게요. 네. 제이크 질레단 그 다음에 틸다 스윈튼 그다음에 주인공 이제 미자 딱 네 캐릭터만 기억나요. 그 주인공은 왜 배우 이름 안 해줘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안 얘기하다가 써졌어요? 네. 네 명은 다른 캐릭터들이 아까 얘기했던 건 평면적이었어요. 너무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고 그냥 이야기의 흐름에 묻혀 있는 캐릭터들. 이렇게
이야기 수면 위로 튀어올라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야기에 같이 떠내려가는 캐릭터들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게임 쪽으로 이제 게임 전문가다 보니까 게임 쪽으로 말하면 NPC 정도. 그냥 마을 A 그다음에 경비병 A 그냥 그 왕궁에 박혀 계시는 그냥 국왕님 이런 느낌.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변희봉 씨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미자랑 아니 그 대사가 한 두어 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당 눌러키지 마라. 이거랑 이렇게 뭐야? 네가 어디 가? 이거랑 이 정도. 아니 그거 그 연기만 너무 좋았어. 동전이 딱 떨어졌는데 발로 이렇게 치잖아. 나 그거 맞아. 너무 웃겼어 정말. 와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하시냐? 이거 꼭 씹어. 이렇게 나 봐봐. 가져가야지 이거. 나 솔직히 그 변희봉 씨가 따라갈 줄 알았어 미국까지. 근데 안 따라가시더라고. 따라가서 막 약간 미자랑 살짝 투닥투닥하면서 막 뭐 옥자랑 싫더라도 옥자를 같이 구해가는 과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기 느낌이 딱 어렸을 때 진짜 저희 시골 할아버지들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 발로 치.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시골에 가면은 그 제가 시골에 되게 자주 갔단 말이에요. 2주 전에 갔을 때 있었던 개가 없어져. 할아버지 개 어디 갔어요? 하면은 어디 가 컸지? 그때 어릴 땐 몰랐지. 그리고 토끼한테 내가 맨날 그 풀 줬단 말이야 올라갈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건강식이라고 뭐 먹으래. 그래서 막 맛있게 먹는데 뭐가 되게 뼈가 많아.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토끼라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거 닭이요 이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닭뼈가 아니야. 귀가 나. 아니 귀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난 토끼를 길렀던 사람이에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뭐 이미지가 사실 뭐 한국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미국을 선택할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어요. 왜냐면은 영화적인 스토리 구조상 얘네 그 한국에 있는 아주 어린 친구가 미국까지 간다는 거하고 가서 돌아온다는 것까지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래서 왜냐면은 되게 거기까지 가는 관계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옥자한테 줬다. 아니 미자한테 줬다. 그래서 미자한테 다시 회수했는데 한국에서 막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개연성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다가 가다 보니까는 제가 계속 생각해 들었던 거는 얘가 어떻게 미국에 갈까? 얘가 어떤 돈을 가져갈까? 근데 돈이라고는 고작 금덩어리 하나 하고 저금통에 있는 동전 몇 개 하고 금덩어리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또 팔지도 않았어. 근데 미국에 어떻게 가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서 뭐 미자를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어. 근데 나중에는 금덩어리 딱 줬더니까 뭐 아이고 뭐 지금 뭐냐 상품까지 뭐 한국까지 배송해드려. 이게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시점에서 좀 반박을 하자면은 반박이야?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을 좀 더 까는 기업 윤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만드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 동생이었던 루시 미란도가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가식이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데 소비자한테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금칠을 하는 행위다란 말이죠. 근데 이 언니였던 낸시 미란도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스탠스란 말이죠. 그 간극을 보여주면서 기업 윤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고 좀 더 그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거 과연 이게 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군요. 고단 말을 듣고 방금 생각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큰 규모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평지가 없죠. 많아요. 아니 그 정도 규모는 네. 그 정도 기면 진짜 그 정도 규모는 유일한 하면 안 돼. 곳이 그 대관령의 그 현대에서 운영하는 목축장? 유일하긴 하네요. 있긴 있네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안 돼. 네. 이게 좀 더 큰 대규모의 시설이라고 보여주려면 저는 여기서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틸다 스윈튼을 배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깊은 의구심을 듭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 뭐예요? 줄기세포도 고라를 친 나라예요. 왜냐면은 이게 넷플릭스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나가고 틸다 스윈튼을 배우로 이제 출연 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 분명히 속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이 이유는 꼭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나리오를 튼 게 아닐까. 만약에 고담 이제 말한 대로 설정을 가면은 제이크 질레탄 역할은 노홍철이 아니라 그렇죠. 신동엽 씨로 가야 돼요. 왜요? 동물농장 아저씨. 아 이거 동물농장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왜냐면 또 넷플릭스다 보니까는 글로벌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배우들과 한국의 내용으로 넷플릭스에 선보인다? 아마 그거는 아마 거기서도 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스토리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옥독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 자본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미국 군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공식처럼 그런 거 있죠.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게 미국이 약간 나와야 된다. 반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군이 나오는 건 미군을 용맹하고 멋있게 표현해주기 때문인데 아, 네. 이걸 까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막 그 무조건 성적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건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좀 근데 좀 있었잖아요. 액션이 좀 그렇지 않냐? 뭐. 경찰들 조금 이렇게 화접하지 않았어? 나 배트맨 본 줄 알았어. 아 그래 본줄 알았어. 아 그 마지막에 그 무슨 블랙옵스인가 뭔가 그 이상한 애들 사설 경기대 나왔을 때 놀고 있어. 몇 명은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좀 웃었어.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이 잘 네네. 걸렸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맥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용이 재미가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쫙 그냥 읽히더라고. 책 막 읽히듯이. 자 감상평을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평은 아까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다시 할까요?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해주세요. 아 영화에 그게 영화 보고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FT.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생각들이 막 자연스럽게 들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장면적으로 이게 보다 보면은 사실 제가 집중하느라 그걸 놓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일단은 장면 하나하나가 좀 요즘 트렌드에 되게 타타타닥 빠른 편집이라기보다는 좀 한 컷 한 컷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많아서 좀 그 눈에 좀 잘 들어왔던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보면 극장에 걸리기 전에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 0시에 딱 이런 대자극 듣자마자, 할수 있는 예. 그런 거를 극장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본다? 라는 느낌 자체도 신기하면서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 설렘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잘 유지됐던 영화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한창 챙겨볼 때 그 일본 방송국에서 해서 그게 그 자료 화면이나 이렇게 정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자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완전 매니아일 때 정보 확인할 기다릴 때 그 두근두근함 이런 면이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그 영화 자체가 흥미로우니까 그 감동이 안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슈거리도 많이 던져줬고 그렇지만 조금 많이 아쉽고 좀 심심한 느낌. 물론 이게 몰입이 안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플롯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상승곡선이 쭉 가다가 한번 탁 튀고 마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갈등 구조 해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저는 생명에 대한 고찰을 이제 가볍게 왜냐면 가볍게 안 하면은 네. 내가 고기를 못 먹어요. 내일 모레 안 먹는 선택지도 베지터리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대신에 이제 생명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진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도 이런 생명에 대한 거 막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동물들을 학대하고 버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그랬었던 시기였는데 딱 옥자를 또 보니까 또 그런 또 다큐멘터리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동물에 대한 진짜 다양한 시각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옥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화 뒤풀이 또 재밌는 영화나 관심이 많이 가는 영화가 나온다면은 저희는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오키도키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옥자! 옥자 고홈. ADBC